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제 뭐 대화를 사실은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화를 이렇게 할 때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보면 대화를 할 때 애들이랑 대화를 이제 하는 방법들이 처음에 어릴 때 시작 때부터 상당히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자체도 우리 애랑 이렇게 애를 키우면서 대화를 하면서부터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냐 얘랑 좀 뭔가 좀 촉각적인 대화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저도 크면서 부모님하고 대화를 한 기억이 없으니까 그쵸? 우리 때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다들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했으니까 대화를 했던 기억이 없으니까 얘들이랑 나도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상당히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애를 끓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뭐 숙제해라. 왜 숙제 안 해?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왜 공부 안 해? 뭐 이런 부분. 계속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는 계속 이제 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제 내가 아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우리 애가 이제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우리 애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부모님 상담할 때 하시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내가 똑같이 듣고 있어요. 뭐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띵 받친 것 같아서 야 이거 내가 뭐 테이프를 틀어놔도 똑같겠다. 내가 들을 필요도 없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는 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하고 많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아무리 이렇게 막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그래, 뭔가 달라져야 되겠어. 딱 했는데, 또 하면 똑같아. 아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은 되게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또 연습도 해보시고, 계속 그런 부분들을 내 머릿속에 계속 각인을 시켜 놓으시면서, 그때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를 할 때도 이제 처음에는 대화를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많이 좀 들으려고 많이 해주셔야 돼요. 뭐 학교에서 처음에는 애들이 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애들도 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냥 공부 성적에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만 이렇게 딱 하면서 그 선에서 딱 끊고 그냥 공부만 해라, 그냥. 공부만 해. 쓸데없이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가서 책이나 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그러니까 대화의 스킬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 들어주면 됩니다. 애가 하고 싶은 말 해라. 니한테 하고 싶은 거 없어?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해. 오락을 만약에 오락 컴퓨터 이게 밖에 나와서 애는 말을 자르지 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는 오락을 많이 왜 그런지 이제 이런 부분 하고 싶은 얘기들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부모님들께서 대화를 하기에 앞서서는 많이 들어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할 수 있게끔 애들이 거의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뢰은행에 잔고가 되게 많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랑 아빠랑 부모님들과 있으면서 애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정서적인 공감대가 많이 쌓여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럼 믿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딱 그러면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오늘 성적표 나왔는데 이것 들고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들은 갈 데가 사실 없을 거예요. 막 몰려다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그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대화를 계속 하면서 뭐 학교에서 뭐 잘못한 거, 실수한 거, 혼났던 거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내놓으면 그냥 부모님들이 들어주고 애들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그런 게 계속 신뢰가 쌓여 나갔었어야 되겠죠. 어느 때부터 이야기 안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이제 원서 써야 되는데, 대학교 가야 되는데, 자, 우리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응? 자, 어느 대학 갈 거야? 자, 수시 원서 어떻게 쓸 건데? 정시 어떻게 갈 거야? 뭐, 이 이야기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부터도 오랜 시간을 두고 그렇게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 오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려면은 부모님들께서 많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 연습이 돼 있고 어떤 진짜 돌을 닦는 듯한 연습이 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꾸 길을 열어주다 보면 우리 애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상당히 건강해져 가고 그 에너지가 결국은 어디로 쏠리겠어요? 공부로 쏠리고 자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에 아마 쏠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힘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힘.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걸 갖고 있고 우리 자녀는 잘 될 거고 또 나는 좋은 부모라는 어떤 그런 확신들을 계속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우리 애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감정에 동화되어 가고 애들도 사실은 많이 바뀌어 나갈 겁니다.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렇게 애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플 때가 있는데요. 뭐 초등학교 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뭐 아무개는 야, 공부를 되게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참 한심하다는 듯한 눈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내 점수가 몇 점이고 내가 반에서 몇 등한데 선생님은 나를 보고 그렇게 립서비스를 한심한 립서비스를 날리느냐. 나는 절대 공부랑 관심이 없는 애고 나는 아주 한심한 애다는 투로 이렇게 봐요. 이제 그러면 걔들한테는 내가 수학 문제를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영어 문제를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국어 문제를 풀어 줘야 되겠어요. 네? 걔들한테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잘할 수 있다는, 그리고 너는 진짜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그런 상처들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렇구나. 그러면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뭐 영어책을 하나 읽는다든지 수학을 그러면 자 선생님은 절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수학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서 풀어봐. 모르면 답안지라도 봐. 제일 안 좋은 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야. 그렇지? 답안지라도 뺏겨 쓰다 보면 돼. 근데 한 번씩 두 번씩 하다 보면 아무리 머리 나쁜 애더라도 초등학교 같으면 한 두 번, 세 번만 보면 그거 다 외워요. 안 그렇겠어요? 중학교 정도 가다 보면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내용들을 자기들이 다 외우다시피 할 거예요. 그럼 그게 시험에 나오면, 그렇죠? 한두 개는 걸리겠지. 그럼 자기가 노력했는 부분만큼은 어떤 결과가 나오고, 아,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나오더라. 그러면은 조금 더 할 거고, 그것이 계속 이렇게 쌓여 나가면서 조금 기간이 지나고 어떤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면 애들이 어떤 성공하고, 어떤 그걸 계속 성공을 경험하고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이 사실은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부터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조금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마음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리고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시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애들은 반드시 많이 바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애들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 만약에 꼭 좋지 못한 대학을 갔다고 해서 얘 인생이 끝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한번 보세요. 좋은 대학 나와서 성공하는 사람들보다는 중하위권 대학 나와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 상위권 대학에 나온 사람, 그나마 내가 낸데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만 중하위권 정도 대학 나오면 나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하고 어디든 들어가도 악착같이 이렇게 막 생존을 위해서 막 자기의 모든 부분들을 막 갖다 팔고 이렇게 막 개발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더 걔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공부를 해서 1등 할 수 있는 애들은 한 학교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애들이 전교생이 몇 명인데, 그럼 얘들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1등부터 중학교부터 이렇게 막 등급을 매기니까 뭐 1등급 4%, 2등급 11%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11% 애들까지만 뭔가 혜택이 주어진다면 나머지 89% 애들은 그럼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겁니까? 얘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런 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맹죄인이 돼야 됩니까? 이런 부모님들부터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내 공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한 것이 내가 죄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신감을 먼저 부모님들부터 그렇게 똑바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가 공부 못한다고 내가 뭐 애를 공부 못하는 거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지 공부하는 스킬을 습득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좀 뒤처지는 것 뿐이고 좀 출발점이 늦은 것 뿐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부터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기가 팍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좀 기가 죽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부터 먼저 그렇게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왜? 부모님들이 사고방식 그대로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보면 항상 그렇게 기가 주고 있어요. 응?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뭐가 없다, 뭐 어떻다, 항상 자식한테 제대로 못 해준다, 이렇게 항상 미안하고 잘못되고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아, 나는 정말 최고의 엄마야. 나는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뭐 최고의 엄마야.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 세상에서 나를 인터뷰해야 돼. 이런 엄마, 자식감 있는 엄마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생각부터가 부모님들부터가 빨리 바뀌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왜? 이 부모님들부터 자신 있고 당당하고 행복한 부모님이 그런 자녀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신이 없고 항상 못났고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어떤 이 마음이 가겠어요. 항상 자신감 없고 이런 마음들이 가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애는 어떻게 살게? 똑같은 재탕삼탕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부터가 먼저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행복하고 나는 정말 좋은 부모다. 이제 지금부터 좋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최고의 부모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자신감들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시면은 우리 애들은 그렇게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부터가 먼저 그런 올바른 학습 코치가 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안내하고 지도해야지 어떻게 공부도 바뀔 거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사실 있으면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공부 잘 시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꼭 학원을 보내야지만 공부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공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많이 깨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의 두뇌가 여러 가지 어떤 파트가 있듯이 어떤 애들은 집중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를 갖다 1시간씩 2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 하면 얘는 공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막 남자애들이랑 또 여자애들이랑 또 틀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일 먼저 공부라는 부분들이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라든 심리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전 걱정이 되시면 어떤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우리 애가 어떤 성향이 어떤지 기질이 어떤지 학습적인 태도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애한테 가장 맞는 조건들을 자꾸 제시를 해주시면은 제일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애가 꼭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상담받는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니라 그렇죠? 많은 그런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착각하시는 게 어릴 때부터 내가 우리 애를 봤기 때문에 우리 애는 내가 가장 잘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릇된 착각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부모님들은 절대 자식이 한 10% 정도 면밖에 못 봐요. 나머지 90%는 애들이 바깥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왜? 유치원 때나 그냥 이렇게 어릴 때나 뭐 있었지. 어린이집 가기 전에만 이렇게 같이 24시간 같이 있었지. 그 외의 시간부터는 애랑 같이 있을 수 있고 애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일면만 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우리 애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마음은 급하고
욕심은 있고 성적은 잘 나와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또 공부라는 부분들이 어떤 애들마다 학습 성향도 다 틀리고 어떤 여러 가지 다 틀린데 꼭 앉아서 텔레비 안 보고 뭐 앉아서 한 2시간, 3시간 공부해야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잣대를 갖다 대면 그 틀에 맞춰서 애들을 막 공부를 시키니까 애들은 공부라고 하면 힘들어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애는 10분, 집중력이 10분 정도밖에 하면 10분 보고 뭐 하고 그런 애들이 또 수재가 되는 애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애들. 자기는 뭐 못하니까 그냥 걸어다니면서 책 봤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 애들도 있고 있는데 꼭 뭐 어떤 애들처럼 막 그렇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모님들도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책도 좀 보시고 그죠? 어떻게 대화하는 게 좀 좋을까? 어떻게 애들을 이해하면 좀 좋을까? 그리고 또 뭐 그런 프로들도 좀 많이 보시고 물론 바쁘고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바쁘고 힘들지만 실제 투자해야 될 것은 어떤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사실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사교육에 대해 어떤 막 유명한 사람들이 막 TV에 나와서 막 이게 막 입시 제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뭐 여러분 그거 이래가 되겠어요? 막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여기 있는 애들 뭐 겁을 막 주면 막 제일 겁먹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입시 제도 바뀌었다 그냥 영향 받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사실? 입시 제도가 바뀌어가 영향 받아갖고 막 이렇게 피해보고 막 떨어지는 애들 몇 명 될까요? 없어요. 그렇죠? 어떤 그런 사교육에서 다 이렇게 부추기면 부모님들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당장 우리의 수학 점수 떨어지고 국어 점수 떨어지고 영어 점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막 부모님들이 그런 사교육을 부추기시키고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가만히 불만 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불안해서 오고 두려워서 와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 와 이렇게 안 하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돼서 이게 시작을 안 했어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중학교 보내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고등학교 보내려고 그럽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부터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걸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의 가장 저도 이제 그래서 학습 코치로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도 보고 책도 보고 기법들도 연구하고 막 논문도 보고 많은 공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 여러 가지 어떤 이론이나 테크닉이나 다 필요 없다. 진짜 애에 대한 진짜 진실한 사랑과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애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에 먼저 충실해서 우리 애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좋아할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만 만들어 놓으면 그죠? 만약에 좀 대학을 늦게 가서 철이 들었다. 그때 돼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내 자식인데 내가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진짜로 자꾸 사랑하고 그걸 자꾸 표현하고 믿어주시고 작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것이 제일 큰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믿음과 확신들을 가지고 가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뭐 중학교 때 좀 꼴등하다가도 고등학교 때 팍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어. 오락도 좀 끊고 게임도 좀 끊고 내가 공부 좀 해봐야 되겠어. 그렇게 철들어서 갈 수도 있고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도 막 완전히 뭐 인생 거의 끝난 것처럼 살다가 대학교 또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나 공부 좀 해야 돼. 재수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생이 길잖아요. 이렇게 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자꾸 확신도 주고 믿음도 주고 어머니들께서 그것을 이렇게 믿음을 갖고 꾸준하게 기다려 주시면 우리 애들은 반드시 다들 잘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성적이라든지 점수라든지 그런 데 연연하시지 말고 그리고 초등학생 같으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애들 보고 공부해 이렇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책 들고 같이 앉아서 옆에서 한 10분, 20분이라도 같이 봐주세요. 그냥. 에? 엄마는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공부해라! 공부하라! 막 이게 막 야단만 치지 말고, 그렇죠? 그럼 그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자, 30분 동안 엄마도 책 볼 테니까 니도 숙제해. 숙제하는 시간. 그죠? 같이. 이렇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뭐 학원도 가고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이제 같이 스케줄표도 좀 짜보고,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부터 같이 애들이랑 이렇게 하나하나 공감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애들 공부 힘든 부분들도 이해해주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저절로 애들은 공부도 잘할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수재가 될 수도 있고 애들 공부를 좋아하게 되고 잘하게 되고 그 결과가 좋은 성적으로까지도 아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한 6개월 정도만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계속 이렇게 어떤 코칭 교육을 받으시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자꾸 조금씩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애들은 많이들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TV 같은 데 보면. 그죠? 인터넷도 보고 많고, 책도 많고요. 그런 것도 조금씩 보시고, 뭐, 대화법이라든지, 어떤 부모님들이 감정 조절하는 법이라든지, 어떤 뭐, 어떻게 해서 진짜 뭐 공부 천재를 만들었다든지, 서울대 보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보시기도 하시고, 그쵸?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사실은 아니죠. 그쵸? 그런 것보다도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진짜 내 마음 속에 우리 애를 사랑하고 우리 애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가지는 연습들을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 애는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